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5월 14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준 패밀리 여러분들 즐겁고 생산적인 하루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원래 하루하루 생산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조금 더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며칠 전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미준 유튜브의 구독자 수도 많이 늘고 있고요. 또 미준 유료 멤버의 수가 최근에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가입하신 분들 좀 멤버십 가입에 후회 안 하실 수 있도록 컨텐츠의 질과 양을 좀 늘리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제가 정말 투자를 잘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서요. 하루하루가 긴장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렇게 멤버 수가 한꺼번에 는 이유는요.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한 두 달 전에 제가 원래는 이제 혼자 일을 하고 있었는데 미준 멤버십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미준 파트너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혼자 하던 일을 둘이서 나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멤버십의 퀄리티 그리고 이제 양적으로 포스팅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미준 탑픽의 성적이 너무나 좋죠. 잠깐 보여드리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미준 모멘텀 포트폴리오의 YTD 수익률을 좀 보시면요.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5월 13일까지 한 4개월하고 10일 정도의 성적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무려 9종목의 수익률이 2배를 넘습니다. 그래서 2배 이상 올라간 종목만 9개가 넘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다른 종목의 수익률도 뭐 93%, 90%, 89%, 64%. 정말 제가 생각해도 믿기지 않을 정도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거든요. 가장 아래쪽에 엔비디아가 있는데 엔비디아가 꼴등인데요. 그래도 18.4%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성적이 좋다 보니 아무래도 미준 올인원 멤버십의 인기도 올라가고 있고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저한테 신뢰를 보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깨에 이렇게 커다란 추를 올려놓은 것처럼 제가 좀 부담감이 느껴지긴 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미준 멤버십에 이제 연회원 말고요. 월 회원의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할인을 받지 못하시고 이제 가입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댓글을 통해서 그리고 저한테 이메일을 통해서 미준 올인원 멤버십 할인 행사를 좀 진행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런 포스팅을 여러분들께 공유했습니다. 미준 올인원 멤버십 연회원 깜짝 세일을 진행하고요. 기간은 벌써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금요일 5월 22일까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미준 멤버십은 1년에 한 번씩 가격을 인상하는데요. 이번에도 이번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 가격을 인상할 예정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깜짝 세일 내용은 간단합니다. 연회원에 가입하시면 50% 할인된 가격에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여기 이제 평생 할인이라고 써 있는 건 뭐냐면요. 제가 작년부터는 이제 이런 프로모션을 통해서 연회원이 되시면 똑같은 가격으로 탈퇴하기 전까지는 그냥 평생 똑같은 가격에 할인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가입하신 분들도 제가 미준 멤버십을 그만둘 때까지는 똑같은 가격으로 가격 인상 없이 멤버 자격을 유지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깜짝 발표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멤버십 전용 매주 라이브 강의를 신설한다. 이런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3개월 전에 이제 미준 강의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미준 강의 시작하면서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수요일 날은 미리 녹화한 VOD 강의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매주 토요일 날은 강의 신청하신 수강생 분들 모시고 라이브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Q&A 형식이죠. 그래서 미리 수강생 분들이 남겨주신 질문을 가지고 제가 라이브로 답변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학습 효과도 정말 좋고요. 그리고 궁금했던 부분을 다 커버할 수 있으니까 정말 호응도도 좋고 인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좋은 형식의 컨텐츠를 미준 멤버분들을 위해서도 진행을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고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이제는 유료 강의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강의를 또 런칭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그냥 이 강의를 기존의 멤버분들 위해서는 매주 주말에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6월 27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입하시는 분들은 6월 27일부터 매주 주말 제가 라이브 강의를 진행할 때 이 부분을 함께 하실 수 있다. 이렇게 홍보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미준에 합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미준 멤버십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준 멤버십은요. 유튜브 상에서 운영되는 게 아니라 팬딩이라고 부르는 별도의 웹사이트에서 운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애플리케이션도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포스트의 개수를 보시면 9,062개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제가 미준 멤버십을 런칭한 게 2023년 중반이었습니다. 아직 3년이 채 지나지 않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1년에 3,000개 이상의 포스트를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렸고요. 하루에 적어도 10개 이상의 컨텐츠가 제공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개수만 많은 건 아니고요. 제가 정말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이런 컨텐츠만 엄선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홍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19개의 시리즈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최근에 좀 주요하게 제가 활용하는 것은 13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주식 1일 뉴스 리포트가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매일 아침 그 전날 있었던 12시간 동안 발표된 뉴스 중에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할 핵심 뉴스만 간단하게 간추려서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옆에 있는 떴다 오미주는 미국 증시와 관련된 주요 뉴스들을 되도록이면 실시간으로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미준 파트너님께 전담을 좀 부탁드렸고요. 세 번째는 미국 증시 전망. 이거는 이제 미국의 현지 전문가들이 향후 미국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지 여기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잖아요. 그러면 이 기사를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고 개인적인 의견도 첨부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컨텐츠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미준의 한마디, 두 번째는 미준 특별 컨텐츠입니다. 미준의 한마디는요. 최근의 이슈 그리고 뉴스를 보고 제가 느낀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의 개인적인 평가와 해석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이러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준 특별 컨텐츠도 비슷하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폭이 넓어서요. 제가 투자 철학이라든지 투자 의견을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는 이러한 공간입니다. 2개 모두 제가 직접 작성한 글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자, 여기 아래 보시면 저랑 제 와이프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미준 오미주 팟캐스트라는 컨텐츠인데요. 종목 분석 기사는 보통 분량이 굉장히 길고요. A4로 막 20장 가까이 되거든요. 그리고 조금 복잡하고 이해하기도 어렵죠. 그래서 굉장히 지루합니다. 이거를 하나하나씩 다 읽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복잡하고 좀 따분하기도 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분석 기사를요. 라디오처럼 들을 수 있게 팟캐스트로 엮어서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컨텐츠도 마찬가지인데요. 미준 만화책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컨텐츠인데 이거 역시도 미국 주식 종목 분석 리포트를요. 굉장히 쉽고 재미있게 보실 수 있도록 만화책 형식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팟캐스트 그리고 만화책은 보통 하루에 1개 정도가 제공되고요. 옆에 보시면 오늘의 미국 주식 영상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CNBC 뉴스라든지 블룸버그 뉴스 이런 TV를 보면서 이 영상은 여러분들께서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거든요. 월가의 전문가라든지 투자의 대가 아니면 기업의 CEO가 등장하는 인터뷰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괜찮은 영상을 하루에 2개씩 더빙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미준 포트폴리오 투자 현황 그리고 이제 제가 우량주 포트폴리오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면서 주식을 사고 팔 때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매매를 하다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현황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각 종목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현금 비중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그 밖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주에 가장 중요한 일정을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는 미국 증시 하이라이트도 있고요. 또 어닝 결과가 나오면 제가 정말 자세하게, 그러니까 미주원 탑픽이죠. 미주원 탑픽들의 어닝 실적을 정말 이거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분석 끝판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개월에 한 번씩 스마트 머니 포트폴리오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고 있는데요. 이 코너는 우리가 보통 큰 손이라고 부르는 헤지 펀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헤지 펀드들이 3개월에 한 번씩 13F 파일을 이슈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씩은 이런 스마트 머니들이 어떤 종목을 사고 파는지, 어떤 분야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고요. 이 내용을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준 올인원 멤버십의 구성 요소를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는 윈윈이라는 철학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 올인원 멤버십을 유료로 판매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불하는 금액에 전혀 아깝지 않게 오히려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그 금액에 적어도 3배, 4배 정도의 효과를 가져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한번 가입해서 이 콘텐츠를 가지고 주식 투자를 성공적으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피력해 봅니다. 자, 그러면 5월 14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미국 증시 시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가장 먼저 S&P 500의 맵을 볼 텐데요. 최근에 비슷한 그림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빨간색의 숫자가 녹색의 숫자보다는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시장의 폭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메가테크 기업이라고 부르는 좀 대형 테크주들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전반적인 지수의 움직임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종목이 주도하는 이런 시장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오늘은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finbiz.com에 가시면 이렇게 작은 박스의 그림들이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어제 다우존스는 0.14% 마이너스를 보였고요. 나스닥은 플러스 1.20%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S&P 500은 0.58% 올라갔고요. 러셀 2000은 0.04% 거의 횡보를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네 가지의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제는 나스닥 혼자 좋았죠. 물론 이제 S&P 500도 0.58% 올라갔지만 그거는 테크주 덕분이거든요. 따라서 테크주만 좋고요. 지금 경기를 타는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0.14 그리고 소형주가 모여있는 러셀 2000도 0.04% 올라가는데 그쳤습니다. 따라서 테크주만 혼자 좋고 나머지는 별로 좋지 않은 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가 있는데요. 여기 모든 지수의 초반을 보시면 다 빨간 장봉이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초반에는 하락세가 굉장히 도드라졌죠. 그 이유는 여러분들 PPI가 어제 발표가 됐거든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높았습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강화되면서 초반에 뭐 채권 금리도 올라가고 주식시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테크주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반등에 성공하잖아요. 자, 그 얘기는 시장의 힘이 너무나 좋다. 그래서 지금은 거시적인 악재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I 수혜주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이러한 거시적인 영향을 극복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조그만 박스가 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보죠. 자, 첫 번째는 advancing 그리고 declining이라고 있잖아요. 자, 이거는 뭐냐면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의 개수가 5,3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5,300개의 주식 중에 어제 2,173개가 주가가 상승했고요. 떨어진 종목의 숫자는 3,160개입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어제는 뉴욕 증시에 상당된 주식 중에 56.6%는 주가가 떨어졌고요. 올라간 종목은 40%도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건 뭐냐면요. 올타임 하이, 그러니까 최고점을 찍은 주식의 퍼센티지, 그리고 최저점을 찍은 주식의 퍼센티지입니다. 219개, 그리고 295개이기 때문에 비율을 보면 역시 최저점, 최하점을 찍은 주식의 개수가 더 많죠. 자, 그 옆에 보시면 SMA 50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건 이동평균선인데요. 50일 이평선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가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추세가 좋은 종목은 52.5%, 그리고 그 아래 떨어져 있는 주식은 47.5%입니다. 200일은 조금 더 심각한데요. 200일 이평선보다 주가가 올라가 있는 종목은 47.9%에 불과하고요. 오히려 떨어져 있는 종목,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추세가 좋지 않은 종목이 52.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최근에 미국 증시는 지나치게 테크 일변도다. 나머지 섹터 대부분의 종목은 좀 추세가 좋지 않잖아요. 200일 이평선이 정말 중요한데 200일 이평선 이하로 떨어진 종목의 퍼센티지가 52.1%나 된다. 이거는 이제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는 5,000개 이상의 주식을 기준으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는 S&P 500의 시장 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확인한 건 뉴욕 증시의 주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장의 폭이 좋지가 않았죠. 자, 그런데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500대 기업을 모아놓은 이 S&P 500도요. 현재 50일 이평선 이상으로 올라가 있는 종목은 49.9%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추세가 약화된 종목이 더 많죠. 그리고 500대 기업 중에 200일 이평선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가면서 장기적인 추세가 좋은 종목도 53.87%에 불과합니다. 자, 그래서 뉴욕 증시 전반적으로도 그렇고요. S&P 500만 봐도 현재 시장의 폭은 지나치게 좁아졌다. 원래 이렇게 최근처럼 미국 증시가 최고점을 경신하고 지수 자체가 너무나 좋을 때는요. 보통 시장의 폭도 한 75%, 80%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반 정도만 올라가고 반 정도는 떨어지는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소수의 종목들이 시장 지수를 끌고 올라가는 형국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빅스입니다. 반면 빅스가 보이는 모습은 나쁘지가 않죠. 왜냐하면 17.88이니까요. 아직도 18 아래쪽에 굉장히 잠잠한 모습을 지키고 있습니다. 200일 이평선은 18.04이기 때문에 200일 이평선보다도 아래쪽에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빅스 공포지수가 18도 되지 않는다는 것은요. 지금 증시의 분위기가 굉장히 잔잔하다. 따라서 걱정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 지금은 상승 추세를 즐기고 있다. 이러한 식으로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도 계속해서 제 마음에 드는데요. 왜냐하면 탐욕 단계에서 꿈쩍하지 않습니다. 추세가 약화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근데 상승 추세가 유지되다 보면 결국은 극적인 탐욕으로 가면서 이게 버블이 꺼져야 되잖아요. 조정이 나타나야 되죠. 근데 지금은요. 조정이 나타나기에는 지나치게 절제된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한 1주, 2주 정도 계속해서 이 탐욕 단계 중간에서 머무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좀 과열화되지 않는 굉장히 안정화된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초이스탁에서 제공하는 마켓 스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쩍하지 않고 67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수치가 탐욕 단계로 넘어가면 조금 불안하고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조심하기에는 그렇게 뜨거운 상태가 아니다. 오히려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미주온 포트폴리오의 성적인데요. 어제도 굉장히 좋은 상승폭을 보인 종목이 여러 개 발견이 됩니다. 일단 가장 위쪽을 보시면요. AAOI는 무려 18.49% 또 한 번 폭등 추세를 보였고요. 그 뒤를 이어서 마벨 테크놀로지가 플러스 8.18, 코히런트 플러스 7.94, 암홀딩스 플러스 6.39, 마이크론도 또 올랐습니다. 4.83%나 올라갔고요. 그 뒤를 이어서 루멘텀이 플러스 3.83, 블룸에너지 플러스 3.23, 엔비디아 플러스 2.29, 델 컴퓨터 플러스 2.06, 웨스턴 디지털 플러스 1.09, 벌팁 홀딩스 플러스 0.78,
TSMC 플러스 0.63, 샌디스크가 마이너스 0.33, 셀레스티카 마이너스 0.41, 브로드컴이 0.6% 빠졌고요. 세 종목이 더 떨어졌는데 AMD가 마이너스 0.62, G보노바 마이너스 0.88, 마지막으로 크레도가 4.64%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어제 이렇게 크레도가 많이 떨어지고 반면에 여기 위에 보시면 코히런트가 8% 가까이 급등했는데요. 이 이유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가면서 코히런트의 CEO를 데려갔거든요. 그래서 코히런트는 그렇게 잘 알려진 메가테크 기업이 아닌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동행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코히런트는 올라가고 반면 구리선의 강자 크레도는 떨어졌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에는 우량주 포트폴리오인데요. 앞에 모멘텀 포트폴리오 없는 종목만 확인을 해보죠. 알파벳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3.97%나 급등했고요. 그 밖에 메타도 2.26% 올라갔습니다. 아마존이 플러스 1.62%,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탈렌 에너지가 어제는 좋지가 않았는데요. 6.29% 급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의 메인 기사로 넘어갑니다. 오늘은 미국 증시 전망에 관련된 글을 준비했는데요. 제목을 보시면 미국 증시가 지금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위험 신호는 뭐냐면요. 오늘 방송 앞부분에서 제가 시장의 폭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시장의 폭이 굉장히 위험해 보인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기사의 핵심 내용을 좀 함께 읽어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 시장 폭이 좁아지는 현상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서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의 부진한 시장 폭이 투자자들의 불안을 키우기 시작했다. S&P 500 지수는 월요일 7,400선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죠. 3월 30일 6,316.91포인트까지 하락한 이후 현재까지 17% 이상 반등한 상태입니다. 지수가 이렇게 17% 이상 반등한 것은 정말 굉장한 속도죠. 자, 특히 메모리 반도체 관련주의 질주가 두드러지고 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같은 기간 무려 140%나 폭등 추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지수 표면 아래를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좀 달라진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매일 갈아치우면서 엄청난 상승장이죠. 근데 그 아래쪽에 자세한 내부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술주를 제외한 나머지 섹터의 참여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이 기술적 분석가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고 합니다. BTIG라는 투자기관에 따르면요. 지난 금요일은 지난 30년 동안 처음으로 S&P 500이 50일 이평선보다 7% 이상 높은 수준에서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 구성 종목 중에 50일 이평선 위에 있는 종목 비율이 55%에도 미치지 못한 날이었다. 자, 그래서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어떤 일이 발생한 거냐면요. S&P 500은 지금 50일 이평선하고 이격도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무려 7% 이상 50일 이평선보다 주가가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면 상승 추세가 엄청난 거죠. 모멘텀이 굉장한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지수를 구성하는 500대 기업 중에 50일 이평선 위에 있는 종목의 비율은 55%에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 반은 추세가 좋은데 반은 오히려 추세가 좋지 않은 거잖아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드문 일이고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있는 일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50일 이동 평균선은 주가의 단기 추세를 추적하는 핵심 지표다. 그리고 이제 기관들이 알고리즘을 가지고 투자할 때 50일 이평선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시장의 내부 상황은 굉장히 허약하다. 체질이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통상적으로는 S&P 500 지수가 자체 50일 DMA를 7% 이상 상회하게 되면요. 구성 종목 중에 50일 이평선 위에 있는 비율의 평균치는 무려 86%라고 합니다. 엄청난 차이죠. 그래서 원래는 지수가 지금처럼 신나게 달리면서 50일 이평선하고 무려 7%나 이격도가 벌어지게 되면요. 그거는 보통 평균적으로 86%의 주식이 추세가 좋아야 된다. 근데 지금은 86%가 아니라 50%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추세가 떨어지는 종목이 많다는 거죠.
자, 그러나 지난 금요일에는 지수 자체가 50일 이평선 대비 7.7% 높은 수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성 종목 중 해당 기준을 충족한 비율은 불과 52%에 그쳤다. 이렇게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너무나 내부의 모습이 좋지 않고 따라서 S&P 500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는 있는데 몇몇 테크주, 그것도 AI 수혜주, 반도체 주식이 이끌고 있고요.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다 하락 추세에 있는 게 더 많다는 거죠. 자, 그 얘기는 조만간 커다란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제 생각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미준의 한마디를 한번 읽어보시죠. 최근 미국 증시가 이란 전쟁이라는 거대한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죠. 하지만 그 화려한 숫자 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과거에 알고 있던 상승장과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움직임이 포착된다. 위의 기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요, 이러한 현상이 단순한 일부 종목의 과열이 아니라요, 2022년 말 챗GPT의 등장으로 시작된 AI 혁명이 시장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바꾸고 있는 진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그냥 최근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가 바뀌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변화가 아니라 시대가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이 장기화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피력하는 겁니다. 2022년 11월 30일 챗GPT의 등장은요, 단순한 기술 이벤트가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인공지능 혁명이 대중의 삶 속으로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우리가 말하던 4차 산업혁명은요, 다소 추상적인 개념에 가까웠죠. 많은 사람들이 산업의 구조가 바뀌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동화가 오고 있다. 데이터가 새로운 석유화된다. 이런 얘기는 무수히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였냐면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피부로 와닿는 변화가 아니었죠. 자, 하지만 챗GPT 이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죠. 인공지능은요, 일반 개인과 기업이 매일매일 사용하는 생산성 도구가 됐습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더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고 코드를 만들고 자료를 분석하고 영상을 기획하고 고객을 응대하고 사업 전략을 세우는 방식까지 인공지능이 관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는 드디어 4차 산업혁명이 실제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기 시작했다. 이만큼 커다란 변화가 2022년 말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일어나고 있는 AI 혁명에는요, 매우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도 혁명은 많았습니다. 제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세상은 계속해서 바뀌어 왔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번에 일어나고 있는 AI 혁명은요, 속도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불과 2023년, 2024년, 2025년 우리는 단 3년 만에 세상이 엄청나게 변한 모습을 직접 실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매년 세상이 눈에 띄게 빨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기술의 발전 속도는요, 과거의 어느 산업혁명보다 빠르고 그리고 기업 간의 격차 역시 그만큼 빠르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따라서 기업 간의 격차가 이렇게 빨리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산업 자체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 역시도 이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주식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죠. 과거의 주식시장은요, 지금보다 훨씬 더 단순했습니다. 그때는 좋은 기업, 즉 우량주를 잘 골라서 가격이 하락했을 때 매수하면요,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회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가치가 일시적으로 저평가된 경우에 거시 경제 환경이 좋아지면 밸류에이션이 다시 정상화되면서 주가도 회복할 것이라는 믿음이 가능했었죠. 자, 이게 그 유명한 가치 투자잖아요. 그래서 가치 투자라는 방식이 오랜 기간 동안 많은 투자자들에게 유효했다. 그리고 워렌 버핏처럼 이렇게 가치 투자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시대가 그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시장은요, 과거와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AI는요, 단순한 생산성 도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AI는 기업 간의 격차를 크게 벌리는 증폭기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내용인데요. AI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역량, 그러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든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요, 몇 배 혹은 수십 배 이상 키워줄 수 있는 기술이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자, 이 얘기는 과거에는 만약에 회사 A에는 10명이 일하고 있고요. 회사 B에는 5명이 인력이 일하고 있었다. 그러면 두 회사의 생산력 차이는 5명의 생산력 차이였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열심히 일하면 5명 정도의 생산력 차이는 따라잡을 수가 있었죠. 자, 하지만 AI가 도입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0명이 하던 일이요, 이제는 인공지능이 들어가면서 100명 혹은 1000명의 생산량으로 확장되고 있고요. 5명이 하던 일도 500명의 생산량으로 커질 수 있는 조건이 갖춰주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옛날에는 10대 5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1000대 500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차이가 옛날에 5였던데 이 5라는 차이가 이제 500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따라서 원래 더 강했던 회사, 그리고 더 많은 데이터와 자본, 그리고 인재와 플랫폼을 가진 회사가요, 훨씬 더 많은 증폭 효과를 가져가고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요, 강자들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5명 차이에 불과했던 격차가 AI 시대에는 500의 차이, 그리고 5000의 차이까지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볼 땐 이것이 AI 혁명이 가진 가장 중요한 투자적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요, AI는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 기술처럼 보인다.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요, 이미 강한 기업을 더 강하게 만들고 준비되지 않은 기업을 더 빠르게 도태시키는 기술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파괴적인 혁신이죠. 그래서 AI처럼 파괴적인 혁신을 가진 기술은요, 결국은 승자 독식의 시대를 이끌어 나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에서 나타나는 현상도요, 이 관점에서 보면 더 명확하게 이해가 가능한데요. 지수 자체는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죠. 하지만 모든 종목이 함께 오르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상승을 이끄는 종목은 AI, 반도체, 메가캡 기술주에 매우 강하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반면에 AI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많은 업종 그리고 종목들은요, 횡보하거나 오히려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자, 위의 기사에서 언급된 것처럼 S&P 500이 50일 이평선보다 7% 이상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S&P 500 구성 종목 중에 자신의 50일 이평선 이상에 있는 종목은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 이거는 굉장히 기이한 현상이거든요. 자, 그리고 더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내부에서는요, 신고가를 찍고 있는 종목보다 신저가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 더 많았다. 어제도 그랬죠. 그래서 굉장히 드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자, 따라서 우리는요,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시장은 강한데 왜 오르는 종목은 이렇게 없을까? 자, 그리고 저는요, 그 답이 AI 혁명의 성격 그리고 역할에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AI는요, 기업 간의 차이를 더 크게 확대하는 증폭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시 말해 AI 인프라를 장악한 기업, 데이터와 플랫폼을 보유한 기업, 반도체와 클라우드, 네트워크와 전력 인프라를 공급하는 기업은요, 기하급수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자, 그런데 반대로 AI를 활용하지 못하거나 AI 시대에 자신의 경쟁력을 증명하지 못하는 기업은요, 시장에서 점점 더 외면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것이 지금 미국 증시의 좁은 시장 폭을 설명하는 중요한 배경이다. 시장 전체가 나빠서 폭이 좁은 것이 아니다. 예전에는요, 시장 폭이 이렇게 안 좋아지면 결국은 베어마켓이 올 수도 있다. 경제가 침체될 수 있는 징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았거든요. 하지만 최근에는 그렇게 해석하면 틀릴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장의 폭이 좁은 이유는요, 시장 전체가 나빠서가 아니라 현재 AI라는 특별한 혁신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AI라는 거대한 구조 변화가 일부 기업에게만 압도적인 성장 프리미엄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폭이 좁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 점에서 최근에 S&P 500의 강세는요, 투자자들에게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지수만 보면 시장은 매우 좋죠.
2023년 그리고 2024년, 2025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2023년, 2024년은요. S&P 500이 무려 20% 이상 급격한 상승 추세를 보였거든요. 그리고 2025년에도 16% 정도 올라갔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요. 이 기간 동안 시장 평균 수익률을 초과한 종목의 비율은 30%도 되지 못했습니다. 이게 키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26년 와서 갑자기 시장 폭이 왜 이렇게 좁지? 맨날 지수는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왜 올라가는 종목은 왜 이렇게 제한적이지? 이렇게 새로운 현상이 나타난 것처럼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미 2023년, 즉 챗GPT가 발표된 이후에 2023, 2024, 2025 이러한 현상이 이미 발견이 되어 왔고요. 지금 2026년은 이러한 현상이 연장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정확합니다. 시장은 좋았지만 모든 투자자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앞으로도 이런 흐름은 쉽게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AI 혁명은요. 이제 막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자, AI는요. 단기 테마나 일시적인 유행이 아닙니다. 산업 구조, 기업의 경쟁력, 노동 생산성, 자본 배율, 이익률, 밸류에이션 프리미엄까지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구조적인 변화가 바로 AI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순한 혁신이 아니라 시대적인 진화다, 진화라는 단어를 즐겨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진화하는 시기에는요, 모두가 살아남지 못합니다. 환경에 적응하는 기업은 더 강해지고요.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되기 마련이거든요. 개인도 마찬가지죠. 우리 개인도 AI라는 새로운 혁명의 기술을 빨리 익혀서 적응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강력해질 수 있고요. 반면에 AI라는 새로운 기술력을 멀리하는 사람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죠. 앞으로는요, 단순히 싼 주식, 많이 빠진 주식, 과거에 좋았던 주식을 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오히려 위험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기업이 AI 시대에 자신의 경쟁력을 더 크게 증폭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기존의 사업 모델이 약해질 위험이 있는지 이걸 반드시 따져보면서 투자를 진행해야 된다. 저는 이런 의견을 피력하고 싶습니다. 자, 물론 장기적으로는요, 미국 주식 시장은 여전히 가장 강력한 자본 시장이고요. S&P 500은 앞으로도 가장 강력한 투자 수단이다. 가장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지수 안에서도 승자와 패자가 차이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결국 지금 시장의 핵심은요. S&P 500이 오르냐 마냐 이거에 관심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과연 누가 오르고 있고 왜 오르고 있고 또 그 흐름이 구조적인 성장 덕분인가 이거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AI 시대의 시장은요. 평균의 시대가 아니라 선별의 시대다. 그래서 모두 함께 오르는 시장이 아니고요. 진짜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 시장 전체를 끌고 가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경쟁력의 중심에는 AI를 통해서 자신의 생산성, 매출, 이익률, 시장 지배력을 얼마나 강하게 증폭시킬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요, 지금 시장의 폭이 좁아지는 현상이 위험 신호로만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동시에 그것은 AI 혁명이 만들어내고 있는 새로운 시장 구조의 단면이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자, 다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이 변화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죠. 시장이 오르고 있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좋은 건 아니고요. 지수가 신고가라고 해서 모든 투자자가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일부 종목만 계속해서 달리는 시장에서는요. 우리의 모멘텀 투자 전략이 가장 적합한 투자 전략이라는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요.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의 시장 폭이 굉장히 많은 폭으로 줄어들고 있고요. 자, 이렇게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시장의 폭이 좁은 이유는 결국 AI라는 시대적 흐름 때문이다. 시대적 진화 때문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컨텐츠에서도 비슷한 메시지가 등장하는데요. 오늘 준비된 더빙 영상에는 앙크로 크로프트라는 전문가가 등장합니다. 이분 역시도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냐면요. 미국 경제가 소비자 중심에서 AI 산업 기반 경제로 바뀌고 있다, 진화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자, 따라서 현재 시장의 흐름에 맞서지 말아야 된다.
AI 수혜주 위주로 투자를 진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기업들의 자본 지출이 2028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아직까지도 연산 능력 부족 그리고 공급망 조정 필요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제 구조가 바뀌는 것은 구조적인 변화다, 영원한 변화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의견이 아니라 이런 뛰어난 전문가의 의견을 이번에 함께 들어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월 14일 오늘의 빅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작은아마 도움이 됐다면요. 저한테는 너무나 소중한 여러분들의 좋아요 그리고 좋은 댓글과 질문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미준 올인원 멤버십 50% 평생 할인 이벤트 많은 분들께서 참여하셔서요. 가급적이면 모든 미준 구독자분들이 미준 멤버가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앙코르 크로포드를 모셨습니다. 그녀는 엘저 소속이며 오늘 다시 한번 스튜디오에 저와 함께 자리했습니다. 다시 모시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시 나오게 되어 기쁩니다. 시장 흐름에 맞서지 말라일까요? 아니면 버블의 위기일까요? 제가 뭐라고 말할 것 같으세요? 시장 흐름에 맞서지 말라는 거겠죠? 맞습니다. 발생 가능한 버블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으시나요? 네, 전혀요. 스콧, 그러기엔 아직 너무 이릅니다. 제 말은 이 모든 AI 관련 주식들의 실적 수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수치들은 여전히 너무 낮습니다. 앞으로도 낮을 것이고요. 아마 향후 2년에서 3년 동안은 낮은 수준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와우.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 24년에 이곳에 출연해서 자본 지출이 25년, 26년, 27년, 28년에 걸쳐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었는데 우리는 이제 겨우 26년에 와 있습니다. 자본 지출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27년에도 자본 지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저는 28년에도 역시 늘어날 것이라고 믿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단순히 연산 능력이 부족하고 전체 공급망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다면 누군가 주의해야 한다고 말할 때, 그러니까 기술 분야에서 수익 모멘텀과 수치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다는 점, 그리고 자본 지출 수치가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는 이것이 구조적이기보다는 순환적인 성격을 띠게 될 것이라고 할 때 말이죠. 지금 당신은 이것이 앞으로도 수년간 지속될 시나리오를 그리고 계십니다. 이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변화 때문에 이것이 거의 구조적인 것에 가깝다고 믿게 만드는 결과인데요. 만약 경제 전반의 구조적 변화와 기업들이 AI에 지출하는 3년에서 4년의 기간을 그렇게 정의할 수 있다면 그것은 타당합니다. 네, 그것은 분명히 구조적입니다. 보세요, 시장이 이것을 구조적인 변화가 아닌 순환적인 변화로 생각한다는 점이 바로 저희에게 기회가 있는 지점입니다. 그렇군요. 시장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일부 회의론자들은 그렇게 보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장하고 싶은 점은 이것이 우리가 실제로 연산하는 방식과 그 연산을 통해 나오는 지능의 양에 있어 엄청난 근본적 변화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조적인 변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환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회의적인 내러티브에 대해 그리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러티브는 어떤가요? 마치 AI와 그 외의 모든 것들로 나뉘어 있는 것 같은 상황 말입니다. 현재 시장이 구성된 방식에 대해 만족하시나요? 저는 우리가 정말 흥미로운 시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소비자 중심의 경제였습니다. 소비자라는 것이 우리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측면이긴 하지만요.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하니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사실 일종의 바통 터치입니다. 더 산업 기반의 경제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산업 기반의 경제는 사실상 AI에 의해 주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경제 구조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그렇기에 시장에서도 소비자가 더 이상 시장의 향방을 좌우하는 요소가 아닌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그 자체의 독특한 리듬을 가진 매우 별개의 AI 거래입니다. 이러한 주식들의 움직임 중에서 조금이라도 멈칫하게 만드는 것이 있나요? 자리에 앉으시면서 네비우스를 언급하며 저에게 휴대폰으로 그 주가 움직임을 보여주셨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가 며칠 전 말했듯이 예전에는 특별해 보였던 일들이 이제는 매일같이 이런 움직임을 보게 되니 일상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을 보여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마이크론처럼 포물선을 그리며 상승한 것들도 미루어 짐작하고 있습니다. 열기는 이해하지만 이 중 일부는 좀 과한 것이 아닐까요?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식만 보면 과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수치가 얼마나 올라왔는지와 멀티플이 얼마나 올라왔는지를 분리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네비우스의 경우 오늘 주가가 그만큼 오른 이유는 그들이 확보하게 될 전력량을 상향 조정했기 때문인데 이는 27년과 28년 그리고 그 이후의 실적 수치와 직결됩니다. 수익 수정치가 주가 움직임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면 멀티플은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이 그리고 우리가 실적 수치와 멀티플 사이의 상호작용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주가 움직임과 그 주식에 대해 지불할 의사가 있는 가격을 비교하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주가보다 실적 수치가 더 빠르게 상승한 기업들이 아주 많습니다. 엔비디아가 전형적인 사례죠. 그렇죠? 실적 수치는 계속 올라왔고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결코 비싸진 적이 없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멀티플이 거의 평탄한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작은 꿈 시작이 중요해. 희망의 미래를 함께 심어가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나 마음속에 설렘이 끼었나. 욕심은 버려 이번에도 다르진 않을 거야. 결과는 과정의 연속일 뿐 어두운 조정이 와도 두렵지 않아. 미주은 손을 잡고 나아가 보이지 않는 내일의 빛이 되어줄게. 행복한 투자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아름다운 내리막길 같이 걸어가. 행복한 투자 미주와 함께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